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엄청난 하락을 맛보고 나서 또 하루 만에 급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로 이제 오후 시간으로 접어드니까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큰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는 멈추진 않고 있습니다. 현물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물 어떻게 사는지를 외국인들이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거나 베팅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지금 최근에 한 3, 4거래일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1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매수도 개인 매수도 함께 현물에서 붙으니까 지수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 반도체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약간의 노이즈들이 있었죠. 반도체가 그러면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도 역시 강한 반등, 여기 밑단의 소부장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쏙캠 논쟁, 이게 도대체 뭐길래 시장에 충격을 줬고 흔들렸던 것인지 이 쏙캠 논쟁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글로벌 투자은행들,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쏙캠 논쟁, 이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식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 쏙캠 논란이 도대체 뭔데 주가를 이렇게 흔드는 거냐.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온다면서 그리고 앞으로 목표 주가도 계속 막 2배 더블로 부르고 있는데 왜 떨어지는 거냐 궁금하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언론인데 여기에서 이런 테크 쪽의 전문 매체예요. 근데 이 테크 쪽의 전문 매체가 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NVL72를 이번에 컴퓨텍스, 대만 컴퓨텍스, SK하이닉스 부스에 가서 보니까 이게 베라루빈의 서버당 이 메모리 용량이 55테라바이트에서 28테라바이트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절반 가까이 줄인 이유는 결국에는 메모리 공급, 메모리 칩의 공급이 계속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베라루빈을 어쨌든 사용을 할 때 이 메모리 가격이 지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여기에 따른 마진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런 용량을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 이 세미 애널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평가에 따르면 결국에는 그런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줄어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터보 컨트 이야기랑 좀 비슷하죠. 이러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기존에는 192GB 쏙캠2를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96GB 쏙캠2로 낮췄다라는 거죠. 변경을 했다, 계획을. 이것을 왜 아무도 못 봤느냐? 그런데 세미 애널리시스는 우리는 이걸 봤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GPU가 이렇게 있죠. 베라루빈의 모델을 딱 보면 GPU가 있고 그 옆에 HBM이 막 이렇게 심어져 있죠. 그리고 이 옆에 CPU가 있고 이 CPU 옆에 제가 말씀드린 쏙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의 용량을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쏙캠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메모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것이 약간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은 세미 애널리시스에서는 이게 또 가짜 뉴스고 이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제대로 공부를 한 거냐 본 거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지만 지금 전반적인 투자 시장,
투자은행들과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이것에 대한 반박 리포트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가? JP모건에서는 일단 자, 소캠 이렇게 세미 애널리시스가 얘기한 것은 오해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메모리 업체들을 매수하는 거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메모리 주가들이 이렇게 떨어졌죠? 기회다라는 건데 자, 이 세미 애널리시스가 주장한 것처럼 소캠이 감소하면 메모리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JP모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면은 용량을 낮춘 것이냐? 지금 공급 부족, 소캠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D램도 낸드도 지금 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낮춘 것이지 성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하게 메모리 수요를 원하고 있고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번에 우리나라 왔을 때 무슨 말 했습니까? 하이닉스한테 2배 더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한 것처럼 엔비디아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모듈 수, 용량은 줄였지만 모듈 수를 늘려버리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런 전략을 썼다라는 거죠. 수급을 제대로 맞춰줄 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용량이 낮은 것으로,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여러 개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베라 루빈 버전에서는 낮은 196GB를 쓸 거지만 다음 버전, 루빈 울트라 그 다음 버전에서는 다시 192GB, 256GB를 쓸 것이다. 소캠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수요 감소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최적화, 그리고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빠르게 베라 루빈을 지금 젠슨왕은 출시하고 판매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대안을 찾아서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오히려 빨리 베라 루빈을 출시하고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JP모건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진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오히려 저점 매수의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다음은 CT그룹의 이야기를 볼까요? CT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CT는 오히려 D램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영향으로 낸드도 역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D램 공급이 계속 제약이 되고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소캠2의 필요 물량 6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대안을 찾은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CT는 결국에는 소캠2의 수요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모듈 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버전의 모듈 수를 더 많이 넣는 방식으로 상세를 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전체 비트 수요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CT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러면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D램의 수요는 CT의 분석에서도 D램 수요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밌는 것은 CT는 낸드까지도 수요가 이러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96GB 소캠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은 긴 문장과 질문을 넣으면서 에이전트 AI에 질문을 하고 그것을 결과를 받아보기를 원할 텐데 그러면 그게 또 엄청난 기억 용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CMX라는 다른 기술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KV 캐시가 확장이 되는데 이게 GPU 안에 있는 HBM에도 저장되고 외부의 D램에도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저장되는 것까지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CMX 시스템에서는 추가적으로 낸드를 더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D램도 증가하고 낸드 수요도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D램도 늘고 낸드로 늘어나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CT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메리츠증권도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세미 애널리시스의 판단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단한 결과의 기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 이해에 기반한 주가의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메리츠는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메리츠증권은 실제 대만 쪽이나 이쪽 메모리 라인 쪽의 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그쪽 업계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정보를 모아봤답니다. 그랬더니 192기가 소캠2는 말한 것처럼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96GB 소캠은 6배가 증가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수요가 나왔다라는 것도 실제 주문의 수량이 변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64GB, 이거보다 더 낮은 것도 50%나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소캠2가 이 낮은 버전의 소캠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이 업체들에게 수혜가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럼 그 소캠 안에 들어가는 기판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모듈 업체, 후공정 업체들이 차례차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다 이 소캠 쪽에 관련된 업체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줬습니다. 결국에는 악재가 아니라 이번 소캠 논란은 업사이클 초입에 나오는 약간의 노이즈였을 뿐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 소캠 논쟁이 과거에 그냥 터보컨트 같은 해프닝으로 지나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 비판이나 문제가 발생할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